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문화관광자원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좀 짧게 좀 끊어서 공부를 확실하게 좀 줄치면서 같이 따라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유형적인 그런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유형문화재라고 하는 게 형태가 보이는 그런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먼저 이제 목조 건축부터 좀 설명 한번 드려보면, 나무로 이렇게 만들 때 주로 이제 건축 양식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합니다.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다포식 양식. 우리 이제 국사파트에서 관광국사에서 좀 했던 내용인데요. 주심포라고 하는 개념은 공포가 이제 기둥에 이렇게 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공포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두 개 중에서 좀 더 휘황찬란한 이런 모습을 띠는 거는 다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심포가 전반적으로 고려시대 때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려 이제 후기부터 해서는 이제 다포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조선시대 때도 이제 다포식 스타일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우리 봉부수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둥 머리에만 공포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건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고르게 전달하는 그런 거를 이제 부재를 나타내는 그런 형식인데요. 주심포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공포가 몇 개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봉부수 이렇게 좀 외웠습니다. 그죠?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다음 수덕사 대웅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건물 이름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봉정사는 극락전이에요. 그래서 대웅전이 아니고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봉부수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다포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머리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주심포 양식과는 달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불사 응징전,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건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건물들이 대체로 보면은 대체로 공포가 이제 다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만 외워두시고요. 이제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봉정사 대웅전하고 봉정사 극락전 이해하셨죠? 그죠? 극락전 이름을 좀 외워주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입공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초에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포 양식을 빌려서 주로 이제 부차적인 건물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입공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공양식은 보통 이제 보면 조선 초에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충이라고 하는 건 다포 양식에다가 이제 주심포 양식의 절충한 양식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주심포와 다포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부재라고 해서요. 이제 건물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건데, 초석이 주춧돌이죠. 자, 이번 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이 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핵심만 좀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두께가 좁아지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두께가 좁아지는 그런 이제 미늘림 기둥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배을림이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로는 상당히 불룩하면서 이제 밑으로 가면서 점점 요렇게 되는, 그래서 위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죠? 위아래로 가면서 요렇게 가늘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배을림 기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미늘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을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늘림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배을림이라고 하면 위아래쪽이 상당히 얇은 그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밑에 보면 보라고 하는 거, 우리 대들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요게 이제 나름대로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들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가래를 그렇게 이제 받는 기다란 나무를 좀 말하고요. 가장 위에 놓이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공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런 것들을 좀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호치마가 있고 이제 겹처마가 있고 호처마가 있는데, 호는 하나로 돼 있고 겹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붕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와가 있고 숫기와가 있는데 암기와는 이제 평기와고 그다음에 이제 숫기와 같은 경우는 좀 둥근 기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체. 그럼 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호는 창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문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창호. 우리 창호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 바닥. 그다음에 이제 뭐 천장 이런 것들인데 천장도 상당히 보면은 잘 이쁘게 잘 꾸민 건물도 많습니다. 그죠? 궁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천장도 상당히 이제 잘 꾸며 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청적, 황백, 흑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나타냈던 그런 단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대문 이런 거는 소술대문, 뭐 평대문 이런 것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 건물과 관계된 그런 이름들은 뭐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